1911년 러시아 불교 신앙의 수장으로 등극한 다쉬 도르초 이티겔로프 승려.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동료 승려들과 신도들의 신임을 한몸에 받던 그는 191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최초의 불교 사원을 열고 종교계와 의학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다친 무장 군인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덕망이 있는 분이네. 그런데 1927년의 어느 날 그는 76세에 가부좌를 튼 채 입적하고 마는데요. 그가 눈을 감기 전 동료 승려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나중에 내 무덤을 파보면 내 말의 뜻을 잘 알게 되겠죠. 본인의 무덤을 파보라고요?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유언에 따라 가부좌를 튼 승려의 시신을 그대로 관에 넣은 뒤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75년이 지난 2002년 유언을 잊지 않은 제자들은 승려의 시신이 담긴 관을 꺼내 올려 천천히 열었는데요.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75년 전 승려가 눈을 감은 모습 그대로 마치 미이라가 된 듯 가부좌를 튼 채 앉아 있었던 것이죠. 어머머머.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이라 처리를 하면 부패하지 않고 저게 남아 있는데 문제는 저 미이라 처리를 했냐 안 했느냐인 거죠. 놀라운 점은요. 이 시신에는 미이라 보존 처리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머머머. 시신을 부검한 과학자와 병리학자들의 공식 발표문에는 시신이 36시간 전 사망한 사람의 상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앞서서 네. 저분이 불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날 거라고 하셨고. 네네네. 그럼 36시간 전에 꺼냈으면 살아있으셨을까? 우리가 36시간 늦은 거 아닌가. 그럼 관에서 몇 년을 사신 거예요, 그럼? 75시는 버티시다가 36시간 늦는 바람에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예. 특정한 온도나 습도 하에서는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뭐 그게 본인이 원한다고 죽은 다음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연이 이제 연결된 거라고 보기에는 좀 불가사의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이 시신은 현재 울란우대의 이볼긴 사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원은 2002년에 그의 시신이 발굴되면서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찾는 성지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주에 위치한 항구 도시 포르미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3년 어느 날 부모님과 치과를 찾은 10살짜리 소년 베네디토 스피노. 이 소년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만화책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불장난했지? 아니에요. 저 그냥 보기만 했어요. 무슨 일이요? 이게 뭔 일이죠? 베네디토가 읽던 만화책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던 겁니다. 소년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베네디토가 시무룩한 채 테이블을 쳐다본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지에서 연기가 나더니 또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뭐야?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 3주를 아무것도 안 하더니 오늘 다 터뜨리는구나. 야, 너는 아까 살펴보더니 뭐 한 거야? 나 이거 들고 갈래. 자, 이후에 베네디토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플라스틱 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베네디토가 쳐다보자마자 녹아버리거나 심지어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침대에 불이 붙어서 화상을 입기까지 제어할 수 없는 발화 능력에 스스로 공포감에 휩싸인 베네디토.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자, 인체 자연 발화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브라이언 포드 교수에 따르면요, 일명 심지 효과를 원인으로 본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피부를 태우기 시작해 몸의 지방과 만나면 이 지방이 연료가 돼서 마치 촛불이 타는 듯 계속 타들어간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베네디토는 자신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물을 태우는 능력이니 또 다른 초자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 현재까지도
베네딕토의 자연 발화 능력은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낳는 엄지발가락. 말레이시아 서남부의 도시 두리안 텅갈에 사는 23살의 평범한 여성 시티 수하나. 어느 날 왼쪽 발가락 발톱이 빠질 것처럼 아프더니 몸에서 열까지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그녀와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아팠던 왼발 근처에 크리스털같이 투명한 구슬들이 놓여 있던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돼. 헐. 그녀의 어머니는 왼쪽 발가락에 발톱이 살짝 들렸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굴러나오는 걸 봤어요. 지금 발가락에서 보석이 나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날 끼워놓은 거 아닙니까?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왔다는 건데 그냥 믿음이 안 그리고 간다는 이 현상은 무려 수개월간 지속됐습니다. 헐. 그 구슬들은 투명한 것부터 분홍색, 초록색 이렇게 색도 또 크기도 다양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구슬이 나오자 결국 시티 수하나와 어머니는 2007년 1월 모 병원의 외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왼쪽 발에 엑스레이를 찍고 피 검사도 했지만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요. 한편 말레이시아 국립의과대학 존 폴 교수의 소견으로는 관절 부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풍일 경우에는 염증이 구슬 형태가 아닌 보통은 흰 고름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통풍이라고 보기도 좀 힘든 거죠. 아니 그러면 뭐 통풍도 아니고 이 구슬의 정체 그 뭐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현미경 같은 걸로 좀 분석은 했어요? 이 여자분의 상태에 관해서 좀 더 이제 상황을 설명드리면 결국 병원에서 받은 검사로는 시티 수하나의 증세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긴 불가능했고요. 또 그녀의 발에서 나온 구슬 성분도 확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껴놓은 게 아닌 거죠. 인위적으로 껴놨으면 그 성분이 뭔지 왜 모르겠어요. 아, 인체 DNA도 없다? 그럼 신기하다. 전혀 성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보석 발가락의 소유자.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10,000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라며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즈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5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터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상 19 10위 공개합니다.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2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판이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요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 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 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10,000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거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2018년 6월 중국 산동성 해안 도시 청도에서 발생한 기이한 현상. 이 뭐야? 이 새우가 떨어졌어? 하늘에서 불가사리 비가 내린 거야? 정말로 그렇습니다. 강한 폭우를 동반한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닌 해산물 비. 자,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해산물 비 인증샷은요, 온라인에서도 아주 뜨겁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과연 이 해산물 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중국 기상학 전문가들은 해산물 비를 보며 이런 추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토네이도 때문이다. 그럴 것 같은데? 토네이도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해산물들을 이렇게 상승 기류로 끌어당겼고요. 이 상승 기류들이 약화됐을 때 해산물들이 육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강력한 토네이도가 아시아에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 해산물 비가 내린 6월 13일경에는 기상학적으로 토네이도의 특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가설엔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허무하네요. 자, 두 번째, 강한 태풍의 영향 때문이다.
자, 바다에 강력한 강풍이 몰아칠 때 거센 파도가 밀려왔고 그때 바닷속 해산물들이 딸려 올라와 강풍에 실려왔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당시 청도 지역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이 있었고요. 그해 6월에 최대 풍속을 깬 시속 125.28km의 돌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가능하네 그럼. 그런 거죠. 물리적으로 이제 가능한 상황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가설에도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는데 바닷속에 있는 해산물들이 육지로 날아왔다고 하기에는 양식 어종이 이 중에 섞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해산물에는 모래나 암초들이 묻어있지 않고 깨끗했다고 하는데요. 뒤이어 전문가들은 태풍이 근처 해산물 시장으로 불면서 어패류와 조개 등을 공중에 날렸고 그것이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요. 오케이. 자, 과연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대체 이 해산물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다음 특종. 이것 역시 하늘에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입니다.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 북서부에 있는 마을 오드자체에서 온 제보였는데요. 자, 2005년 세르비아의 한 언론사에 걸려온 전화. 여기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개구리요? 개구리가 하늘에서 왜 얘 태풍이네 해도. 자, 수천 마리의 살아있는 개구리들이 무려 10분 동안 오드자체 마을에 비처럼 내렸고요. 이 개구리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은 채 약 3, 4일을 버티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이 마을에서 본 적이 없는 개구리 종이었다는 건데요.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개구리는 아예 세르비아에서도 보기 힘든 북아프리카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 화물을 실은 비행기가 폭발한 게 아니냐. 그렇지. 이건 종말을 암시하는 거다. 종말의 징조다. 라는 다양한 추측들을 내놨는데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개구리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2, 3일이나 살아있었다는 게 더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허무 지나치게 높은 데서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추측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요. 사실 이 개구리 비 현상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 진짜?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구리 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이제 비가 오면은 개구리들도 밖으로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얘네들이 태풍에 휩쓸려가지고 날아온 거죠. 근데 종류가 북아프리카에 있는 종류라며. 그래, 너무 그러면 멀어요. 지중해를 다 넘어간 건데? 아, 진짜 이상하다. 별다른 왜 사건 이런 아니에요. 일이 생겼지? 참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강력한 폭풍이 네네. 어떻게, 왜, 가능하다면 또 개구리만 들어올렸을까요? 자, 같은 종의 생물만, 그리고 또 이 종의 생물들을 한 지역에만 집중시킨 개구리비. 과연 이 개구리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의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 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구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코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코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구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한가 갑자기 된다거나. 탈모 뭐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피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텐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 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 폐기물들이나 핵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자,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는 초자연 현상 19 이번에 4위입니다. 멕시코에서 발견된 마녀. 동화 속 상상에 존재했던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동화 속에나 나오는 존재죠. 유치합니다. 네. 그래요? 그 중세 시대입니까? 언제 그래요. 많이 얘기를 그거요. 해요. 믿기 어려우시다고 말하는 두 분의 마음도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죠. 2006년 5월 멕시코의 몬테레이 시입니다. 뭐 날아가네? 날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빗자루야 빗자루? 진짜 마녀야? UFO를 연구하는 모 클럽의 회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자 사람들은 영상 속의 물체를 일명 몬테레이의 마녀로 부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레이 시에서 마녀가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요. 2004년 1월 몬테레이시 레오나르도 사마니에고 경찰관. 그는 경찰차를 타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나무에서 빗자루를 타고 내려오는 마녀를 목격했다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 마녀는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공격.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레오나르도는 제압할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에도 헤라르도 가르사라는 경찰관 역시 공동묘지를 순찰하던 중 마녀를 목격했다고 주장.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공통적으로 검은 망토를 입은 노파였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한 것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도 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상상하는 마녀의 모습이네요.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이 몬테레이의 마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생긴 겁니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근거 있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설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2017년에 또다시 목격됐다는 증언에 다시 한번 마녀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아이언맨처럼 발에 부스팅 부스터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문성기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 뭐 개발하는 뭐 연구팀 이런 거 아닐까요? 문제는 저 가속이에요. 가속이 문제다. 네, 일반적인 가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못하죠. 제가 영상 조작일 수 있죠. 뭐 CG로는 뭐든지 가속시킬 빨리 수 돌렸다? 있으니까. 네, 뭐 가속시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CG는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습니까? 아주 잘 만든 거죠. 멕시코에서 수차례 목격됐다는 전설 속의 마녀. 정말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 하나씩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설명이 가능한 기사에 좀 더 무게를 두신 건가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거, 증거가 확실한 거. 증거가 확실한 거. 아, 오케이. 좋아, 나 1등이다. 자, 남양 특집 4탄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은 초자연 현상 19 3위를 공개합니다. 오 나와라. 크로스! 아하! 나만 아니면 돼. 저기 3초 전에 크로스 하셨습니다. 맞다. 1994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데이빗 레이시 경관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레이시 경관은 곧바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이 지는 자동차 유리. 이게 뭐야? 비가 아니라 흐물흐물 젤리 같잖아. 그때 하늘에서 내린 건 끈적끈적한 덩어리. 당시 이것을 두고 젤리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물질에 호기심을 느껴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메스꺼움,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까지 보인 사람들. 그리고 젤리비가 내린 뒤 동물 사체도 자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미스테리한 건 이 젤리비가 오직 오크빌에서만 내렸고요. 3주간 무려 총 6번의 젤리비가 내렸는데 그것도 밤에만 내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수상하네요. 뭐 정체는 밝혀졌어요? 뭐예요 도대체? 계속 이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물질을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인체 백혈구를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이후에 워싱턴주 보건부의 미생물학자들도 이 물질을 연구했는데요. 젤리비에는 2 종류의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 소화기에서는 박테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정체도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켰는지도 밝히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때 한 연구진은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 물질은 비행기의 액체 폐기물입니다. 즉 블루아이스라는 주장이었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한 마을에 비처럼 쏟아질 정도로 많은 양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건 네. 좀 힘든 얘기죠. 이에 대해 연방항공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 블루아이스 배출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젤리비가 내렸을 당시 오크빌 주민들은 We had a significant amount of military aircraft flying over the home prior to this happening. 그래서 비밀리에 오크빌이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사실이라면 주장인데. 너무 심한 얘기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체불명의 젤리비는 그 이후 2번 다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